자, 이재명이가 오늘 그 프레스센터에서 신문방송 편집인 협회에서 책임 총리나 총리 국회 추천제를 수용할 의사가 있냐라고 하니까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진영 논리에 빠져 있어 상대가 하는 좋은 얘기도 부정하고 상대 진영에 있거나 가까우면 좋은 인재도 쓰지 않다 보니까 국정 수행에서 성과를 내는 것도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상대편에 가까운 인재도 쓰겠다라는 표현을 한 거죠. 어떤 형태든 실용내각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는데 최대한 좋은 인재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쓰려 한다. 반드시 해야 되겠다 생각한다. 그 중에 책임 총리제라고 하는 것, 최소한의 헌법에 있는 제도 또는 법률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자는 입장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재명이가 지금 책임 총리제나 국회 추천 총리제 등을 수용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지요. 자, 결국 이자는 문가리의 의중에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며 로키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낮은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요. 그래서 문가리가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교묘하게 야당 후보들에 대해서 주변을 사찰하고 공작해서 보내버리겠다고 겁을 준 뒤 야당 후보 입에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연정, 민주통합정부, 대통령 권한 축소 이야기를 받아낸 다음에 또 이재명을 상대로 저쪽에서는 이러는데 너는 어쩔래라고 해서 이재명이 결국 자기 입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가리가 어차피 사람은 안 믿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자신의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이가 이 부분을 받겠다고 했으니 이제 문가리가 입장에서는 윤석열 등 야권에 했던 밀어줄 듯한 그런 공작은 이제 제거 공작으로 바뀌고 이재명을 만들기 위한 공작에 본격 돌입한 걸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문가리가 하게 될 거다. 지금 그렇게 지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은 공수처가 일부 의원과 언론인에게 했던 이 통신조회 논란에 대해 통신 자료는 수사에 중요한 자료라서 공수처에서 한 것 같은데 법령에 의해 한 건데 사찰을 했다고 볼 수 없다. 만약에 야당만 했다면 정말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검찰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정권의 거의 대선 때까지 개가 되어서 정권 비를 맞출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오늘 뻔뻔하게도 2015년으로 돌아가도 대장동 설계와 똑같이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는 자신이 있다 이거죠. 이제 문희 자기를 커버해 주니까요. 자, 최근에 여론조사 내용이 지금 자기한테 유리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2030에서도 서울에서도 자기가 앞섰다라는 일부 여론들이 나오니까 이제 신이 났지요. 자, 오늘 나온 4개 여론조사 합계 항상 이한테 유리하게 나왔는데 여기에는 서울에서 이가 36, 윤이 26으로 나와서 이가 윤한테 많이 앞서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지지율은 이가 39, 윤이 28이 나왔습니다. 자, 역대 격차 중에 가장 큰 11%의 격차가 나왔어요. 이제 이렇게 차이를 벌리면 아마 보수 언론부터 이에게 줄을 서게 될 거고 이 정권의 무분별한 대선에 승리하기 위한 사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에게 제기되는 어지간한 의혹들은 다 뭉개버리겠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폭로하고 앞장서는 사람에 대한 사찰을 겁을 주어서 아마 묻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기 가족이 뭔가 알고 있는 듯 해도 지금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대선 후보가 논문을 표절했다는 것은 이건 대선 후보의 사퇴 요건이죠. 공직자가 논문을 표절해도 이게 사퇴 요건인데 이 선출직에 나선 사람이 이런 정도로 했다면 이거는 그만둬야 될 건데 뭐라 합니까? 그거 취소하라고 진작 말했다고 유체이탈해서
제3자가 말하듯이 능청스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재명의 대장동에 연루된 듯한 범죄 혐의 부분도 신경을 끕니다. 하물며 이재명의 가족과 관련된 문제, 이재명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공직에 있으면서 공직에서 지 측근들은 완전히 밀어주고 자기가 또 찍은 사람은 제거하고, 지금 이번에 이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유한기나 김문기가 자살하고 유동규를 깜빵에 갖추고도 이 사람은 다 잘 모른다고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의 그 측근이라는 백종성과 그 딸 백아연을 밀어주고 그들 가족들을 다 띄워준 부분을 보면 얼마나 권력을 갖다가 가볍게 여기는지,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지, 그리고 정진상이나 김현지에 대해서 이재명이 하는 거 보면 얼마나 권력을 사유물처럼 취급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성매수 의혹이나 도박, 그리고 그 이재명 일가에서 벌어진 수탄 문제, 그리고 이재명이 그 중학생 조카를 갖다가 변호한 게 아니라 걔가 커서 성인 폭력을 했을 때도 이재명이 변호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중학생을 변호한 것처럼 말했는데 따지고 보니 중학생이 아니라 이 성인일 때도 변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카는 광동구 암사동 모녀살인 그 사건 조카하고는 또 다른 조카예요. 이종 조카인데 76년생인 얘가 99년이면 24살 때잖아요.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주차된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깨고 차량으로 들어가 차를 훔쳐서 10m 정도 운행을 해서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서 징역 8월을 받았는데 당시 이재명이가 변호를 했다는 거예요. 자, 야간 재물 손괴 상습 절도였는데 1심에서 조카가 징역 10월 선고받았는데 이재명이가 당시 변호를 하고 판결문을 양형 이유에는 19세 미만 때 범죄 사실 3건을 포함해 5건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적시되어 있고, 판사가 심신미약 상태의 음주에 기인한 것인 바 이러한 사정은 상습적으로 한 것임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상습범으로 인정을 했고요. 그런데 실제 형을 내릴 때는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가 있었다고 인정해서 8개월만 내렸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습범이 이 정도 죄를 저질렀는데 8개월이면 굉장히 간단한 거죠. 자, 심신미약은 변호사가 그걸 입증을 해줘야 된다는데 뭔 손을 썼겠죠. 자, 보통 사람이면 논문 표절을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했다고 해야죠. 그런데 인생에 꼭 필요한 것도 아니라 쓸모없다 했습니다. 저는요, 대학원을 2년까지 다녔습니다.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다녔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사회운동을 하다 보니까 논문을 쓸 시간이 없어요. 정말 바빴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갖다가 쓸 시간이 없어서 넘기고 하다가 그 당시에 흔한 대필도 안 했고요. 표절도 안 했습니다. 작정하면 한 일주일이면 썼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석사를 수료했습니다. 그 뒤에도 그걸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항상 바빴기 때문에 불의로 그걸 바로 잡아서 학위를 받지 않겠다 생각해서 대학원을 2년이나 다니고 그걸 갖다가 날려버렸습니다. 수료로요. 근데 이재명은 그 대학원을 저렇게 다녀놓고 꼭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하며 학교에 취소 요청을 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3자적 입장에서 그거 뭐 안 하면 그만이지. 자, 진짜 이재명이가 석사를 받을 때는 중앙대라는 그런 학벌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싶어서 했겠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현재 대통령 되는데 그게 뭔 중요한 거라고 과천대 석사가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취득세를 감면시키자 이래놓고는 입법은 대선 이후에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세를 갖다가 주택 보유자를 향해서는 주장하고는 또 불로소득은 환수하겠다고 말하면서 희한한 두 가지 말을 동시에 던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중인격자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재명은 다중인격자라고 봅니다. 이중이 아니라. 그래서 이 다중인격자와 문가리가 사실상 문가리도 그런 측면이 있죠. 둘이 지금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오늘 책임 총리계 국회 추천 총리도 다 받겠다고 말을 했고, 결국은 이재명을 만들기 위해 아마 문가리는 곧 보수 내부의 반란을 획책시켜가지고 아마 곧 반란이 시작될 거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요, 이 썩은 보수가 정신 못 차리고 결국 자해극을 벌이다 끝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할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We are